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화여대 총장, 전 총장, 학장의 증언 태도에서 보듯이 또 정유라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귀국을 안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한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동일입니다. 그 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 운동을 했다라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단 문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알겠다. 그러면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 운동, 그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다음에 이회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서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이제 대회비라고 돼 있고요. 네. 제가 정부 문서 작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디서 작성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어딘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 뭐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민정의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필요시에. 그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예,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예. 등등 일련의 사태가 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진당 해산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지금 김영환 비방록에 보이는데 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서는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네.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지인이 누군지 또 혹시 그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예,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이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그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 걸 가져와라 하나만 네. 가져와라 해서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뭐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뭐 공직자가 있다고.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다. 예.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예.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그 이석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SNS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전화 통화 내용이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기자분들하고 SNS나 카카오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그 카카오톡 내용이 된 것처럼 스크린샷이 돌아다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작된 샷이겠네요.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내용. 만약에 그런 스크린샷이 돌아다녔다면 제가 저하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MBC 보도가 나가고 이제 고발 조치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사표를 냈고, 근데 증인이 사표를 냈고 이렇게 사표 수리가 한동안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법사위 국정감사 직전에 곧바로 사표 수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증인이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가 됐으면 특별감찰관 보호가 직무 대행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보호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라는 통보와 유권 해석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거죠.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그러한 유권 해석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보호에 대해서도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감찰관 보호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특별감찰관 보호 이 밑에 이제 과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감찰관보와 감찰관 과장 담당관들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신분을 잃는다고 해석을 하면은 나머지 모든 전부 사람들도 다. 동일한 논리로 신분을 잃는다. 그렇게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에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어거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버린 거죠.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네.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래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안종범 수석 본인을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의 제 생각은 이게 유경재단이나 이례재단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실 전체를 날려버린다라는 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이 사태가 이 증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시되고 기획된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법무부나 인사혁신처는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아무런 이유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대통령이죠.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한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